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2022년 8월 19일 정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유상증자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유상증자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꽤 괜찮은 한 주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냉정히 말하자면 유상증자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번 한 주는 완연한 모습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도 우리가 이 당시 때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첫 번째 완연하게 올려주고 요게 좀 밋밋하니까 한 번 더 치고 올리자. 한 번 더 치고 올린 다음에 기간 조정 들어가자. 그리고 다시 5만 원까지 가자. 그리고 그 이후 흐름 살펴보는 게 사실은 이번 주 지난주 이제 주요 포인트였는데 뭐 글쎄요. 이제 지금은 보니까 이게 이제 요 라인에서 유상증자가 걸렸고 글쎄 요때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렇게 조정이 있긴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번도 보시면 물론 이 당시 때보다는 좀 더 큰 조정이긴 하지만 뭐 올라간 폭을 생각해 보면 지난번 요 당시 때랑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 그래서 어느 정도 인내 가능한 조정의 폭이다 의 정도지 뭐 유중의 후폭풍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시장도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상당히 좀 선방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 말을 또 역으로 보자면 현재 9월 S모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S모에서 잘 나온다면 그간 LB의 고질병이었던 가시적인 성과가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나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B를 투자하면 공부를 참 많이 해야 하죠. 기본적으로 시장도 좀 알아야 되고 국제 정세도 좀 알아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알아야 되고, 근데 뭐 이런 거는 이제 주식 투자가의 기본이고요. 바이오다 보니까 과학 분야도 좀 알아야 되고 우리 LB는 HBS 시스템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언어도 좀 알아야 하고, 근데 오랜 우리 LB 투자가시라면 잘 아시겠지만 LB는 유독 일정이랑 많이 겹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S모가 파리에서 9월 9일부터 13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파리보다 7시간 빠르고요. 여튼 이제 9월 9일, 9월 13일 S모 이때를 기점으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LB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뭐 잠시 후에도 보시겠지만 기대감이 정말 무르익고 있는 그런 시점이니까요. 사실상 아바스틴 티센트릭이랑 비슷한 결과만 나와도 정말 대박으로 여겨지고요. 경쟁 약물도 다 탈락한 상황이다 보니까 S모 기간이 다음 달 9일부터 13일까지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요때요. 그런데 보시면 이제 9일부터 13일까지 이제 S모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7시간 빠르니까 14일 오전쯤에 이제 우리나라 14일 뭐 새벽쯤에 뭐 발표가 있으면 뭘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요 9월 15일이 1차 발행가 결정일이에요. 요날 좀 잠깐만 일정을 좀 살펴보시면 9월 15일이 1차 발행가 결정일인데 이게 좀 전에도 우리가 달력을 좀 살펴보셨지만 뭐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 또 개미굴을 파고 있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1차 발행가 때까지는 잘 안 오르죠. 주가가. 왜냐면 또 대주주들도 또 참여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과도하게 하락하는 것도 막고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도 막아주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9월 15일, 그러니까 S모가 9일부터 13일까지 있는데 9일부터 13일 우리나라 시간 14일 정도로 보고 1차 발행가가 15일이면 이게 또 주가가 오를까 싶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번에 진회장 그리고 진회장 특수 관계인이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시뮬레이션 13% 참가한다 라고 했으니까 물론 이제 L생 L셀은 100% 참여하고요. 그럼 그냥 단순하게 예상치로는 주가가 이 당시 때 뭐 S모 때 오른 다음에 1차
발행가도 높아져서,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서 높은 가격에 신주 인수권을 어느 일정 부분 좀 팔고 그 자금으로 이제 남은 주식 유증에 참여하려고 하나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뭐하러 높게 팔고 높게 사나, 높게 팔고 높게 사나, 싸게 팔고 싸게 사나, 그게 그건데, 오히려 높게 팔고 높게 사면은 엘생 엘셀이 유증할 때 더 자금 부담이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살짝 어느 정도 개미굴을 파는 소리가 아마 들리실 겁니다. 물론 이제 주가라는 거는 플렉서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잘 맞는 최적의 조합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일단 일정을 좀 계산해 보시면 9월 15일 1차 발행가 결정이고요. 10월 21일 이때가 이제 2차 발행가 그리고 확정 가액 결정일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달력에도 살펴보셨지만 9월 15일은 1차 발행가 결정, 그리고 요때까지는 에스모, 그리고 이제 9월 16일, 9월 20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니까 9월 16일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유상증자를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증 흥행을 위해서 과도하게 요 1차 발행가가 낮은 금액은 아니지 않을까. 하물며 또 에스모가 요때 또 끝나고, 그래서 14일은 에스모 끝, 15일은 1차 발행가 결정, 그리고 16일은 유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이게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보통은 1차 발행가가 낮고,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얼추 1차 발행가를 이제 유증 가격에 맞춰 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 왜냐면 특히 여기 뒤로 가면 갈수록 청약도 받아야 되니까, 뒤에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면 상대적으로 1차 발행가 낮은 가격이 되면 상당히 싼 거잖아요. 그래서 청약 유인이 발생을 하고, 또 이제 돈도 넣어야 되잖아요. 돈도 넣을 때 주가가 높게 있고 발행가가 낮게 결정이 된다면 확실히 주가가 싸 보이니까 일반적으로는 1차 발행가가 낮고 이제 그 이후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될지 어찌되었건 9월 이제 중순이 요 무렵 이제 셋째 주 무렵의 주요한 날들이라 어떻게 흘러갈까. 에스모 요 무렵 때 에스모 1차 발행가 그리고 유증 권리 참여하는 날까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게 다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람은 본능적으로 예측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또 잠시 후에 뉴스도 살펴보겠지만 에스모 결과가 좋으면 곧장 상업화한다라고까지 했고, 또 서양 남성 같은 경우는 프리 NDA 가름하는 것도 했고, 올해 안에 하기로 했으니 좀 점진적인 우상향으로 가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10월 11일 같은 경우는, 이것도 뒤에서 한번 볼게요. 10월 11일 같은 경우는 신주 인수권 상장일이죠. 이날도 주요한 날이기도 해요. 그 주가가 10월 11일 날 너무 낮은 가격이 있으면 구주주들은 유증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겠죠. 게다가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최대 주주도 일정 부분을, 뭐 지금 예측치는 그렇습니다. 그냥 증권 신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신주 인수권을 팔고 또 들어오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그럼 또 너무 낮은 가격이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확정가액 같은 경우는 10월 21일 날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발행가가 청약 초일이 이제 10월 26일이니까 전부터 3거래일 기산일이니까 21일이 확정이 되는 건데, 그럼 이제 2차 발행가가 낮게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재료가 나올라나라고 아주 단순하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글쎄 뭐 생각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은 나오기는 한데, 개미굴을 파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고 계십니다. LB는 대물이다 보니까 예측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보다 확실한 건 가시적인 성과가 좀 필요한 거고요. 여튼 가시적인 성과가 무르익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충 현재 이제 유증 발표가 된 이후라 우리가 예상했듯이 지속적인 호재성 기사가 꽤 나오고 있는데요. 2020년도 때랑 지금의 차이는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좀 구체화되고 있다는 거,
그게 좀 차이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 때는 위암 말기를 기다렸다면 지금은 위암 말기보다 파괴력이 더 큰 오랫동안 공들여온 간암 1차라는 게 차이가 있는 거고요. 곧장에서 소식을 좀 살펴보시기 전에 너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